김수민의 뉴스 밑장 주말판입니다. 네, 주말에 함께하는 뉴스 밑장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창원 인디 503 대표와 053 대표와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 함께 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를 휩쓸었어요. 네. 나 그렇게 많이 받을 줄은 몰랐어요. 나는 그 국제영화상 받으면 네. 잘 받았다라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 제일 처음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외국어 영화상, 네. 외국어 영화 작품상 요거 받으면 잘 받을지 않을까라고 왜냐하면 깐느 받은 걸 또 안 좋아하거든. 누가요? 오스카에서? 오스카가 네. 깐느에서 이미 이제 받았고, 근데 이제 뭐 언론에 기생충 좀 몇 번 나왔잖아요. 그 미국 언론에. 네. 그러면서 아시아권 영화의 요거 영화상은 주려나 보다. 그리고 그거 받으면 네. 뭐 이후에는 뭐 그냥 또 그네들 잔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뭐 제가 요즘 그 떠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추는 게 없어. 맞추는 게 없어. 내가. 그럼 맞히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작품상은 예측을 못했어요. 감독상 정도는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각본상이 진짜 좀 대단했던 네. 것 같고. 몇 개였죠? 5개였나? 4개. 4개? 네. 국제영화상, 각본상, 감독상, 작품상. 작품상. 예. 배우들이 받는 상은 못 받았네. 없죠. 못 받았죠. 아직까지 거기는 진짜 좀 힘든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이 다르니까 네네. 배우의 그 섬세함을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좀 네. 오래 걸릴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 후보로 올라온 작품들 보니까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1917이라던가 1917. 네.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기생충이 작품상 이런 거 노미네이트 돼서 호명이 될 때 제일 마지막에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원래 작품상이 제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아니 작품상 후보 중에 후보 중에서도 후보작 뭐 무슨 영화 이렇게 부를 때 기생충이 패러사이트하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뭔가 그냥 진짜 기생충처럼 빈대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또 낯설고 그게 글쎄 뭐 저는 오히려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서 기생충보다는 다른 작품들을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영화들보다 더 특출나게 평가를 받았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작품상까지는 아니겠지 했는데 좀 놀랐습니다. 저도 그렇죠. 방에서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 소리를 질렀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우와 이런 게 아니라 깜짝 나도 이 정도는 됐지. 다들 보셨군요. 저는 TV조선의 중계를 저는 중계는 못 봤고 네. 스마트폰 뉴스로 보도 이렇게 봤죠. 그거 중계 끝나고 이제 TV조선 채널에 넘어가는데 엄성섭 앵커가 굉장히 이제 유난을 떨면서 아카데미에서 귀여운 척하면서 화난 홍준호 얼굴로 감독이! 목소리 큰 어머니커가 또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또 이 대구가 네네. 또 봉준호 감독을 네. 기생충처럼 네. 붙어 먹으려는 네. 스푼 들고 이 패러사이트들이. 네. 나는 이번에 기생충의 가장 큰 공로는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네. 패러사이트. 알린 거. 그러니까 나는 몰랐거든 사실 기생충 뭐 학교에 뭐 우리 공부하면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잖아. 근데 정말 그 영어 단어를 알린. 난 패러사이트란 말 자체는 나 처음 고등학교 들어봤어. 때 들어봤는데 그래요? 스키드로우라고 하는 락 밴드에 Beat Yourself Blind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패러사이트가 나와. 그 스키드로우 베스트 음반에 실린 곡인데 라이브 버전이거든요. 네. 근데 막 스케트를 해요. 그 세바스찬 바크가 막 패러사이트 이러면서 그래서 그래? 패러사이트 발음이 멋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는 찾아보지도 않고 근데 난 발음이 멋있어서 패러사이트 기생충 했을 때 저기 그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나라 단어로 번역해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나라마다 영화 개봉할 때 그렇죠. 그건 네. 줄 알았어. 네. 패러사이트 너무 멋있지 않아요? 어감이? 패러사이트. 저는 패러사이트를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단어였거든요. 똑똑한데 니똥 다들. 이게 니똥 나 왜 굴거. 몰랐지? 뭐냐면 스타크래프트. 거기 나와요? 네, 저그라는 종족의 네. 퀸이라는 유닛이 있거든요. 네. 퀸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 중에 그렇구나. 패러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감염을 시켜서 패러사이트가 기생충이다라는 건 몰랐고. 저그가 네, 저그가 뿌리는 몰랐어, 그러니까. 패러사이트. 네. 하여튼 이 대구에
봉준호 감독의 이 아카데미 수상에 기생하려고 하는 네. 기생충 같은 이 정치인들이 생겨나 버렸어. 맞습니다. 이게 뭐 총선 공약이랍시고 뭐가 나온다면서요? 네. 뭐가 일단 나왔죠? 그 뉴스민도 보도를 했는데 봉준호 감독의 아버지가 대구에서 교수 생활을 했어요. 네. 네. 이분이 이제 영남대학교와 효성여대. 지금 이제 대구 가톨릭대학교인데 그렇죠. 효성여대였어요. 예전에 여제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디자인과 교수를 하셨어. 디자인과.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대구에서 태어났다고. 네. 그러고 초등학교를 몇 년 살았죠 그러면? 한 10여 년 정도 산 거죠. 네. 태어나서 초등학교 10년 살았죠. 초등학교 3학년 살았네. 정도까지 네. 했다가 이제 네. 서울로 이제 간 거죠. 네. 그런 인연이 대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구와 인연이 있는 곳이 대구 남구, 네. 봉덕동과 봉덕동, 대명동, 인디공호 3이 본사가 있는 곳. 본사. 네. 지사도 있나요? 지사도 있죠. 그때 이제 효성여대와 영남대학교가 다들 그 남산동 일대,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일대 대구 도심부에서 약간 벗어난 네네.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교직 생활을 하셨으니까 아버님이 네. 봉덕동, 남산동, 그 뭐 삼덕동 이런 데들이 그때 배드타운이에요. 김광석 씨도 엄밀하게 보면 지금 이제 그때 지금 대봉동에서 태어났다는데 봉덕동에서 태어난 거예요 지금. 예, 그때 고기가 배드타운이었기 때문에 대구에서 좀 유명한 고 시대의 분들은 다 그 동네 출신들이 많은 거죠. 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 네. 고향이다라는 걸 가지고. 네. 고향이다는 가지고. 그러니까 고리를 고향이라는 잡고. 걸 가지고 그 네. 고리를 잡고 언론들이 일제히 이 일간 신문들이 네. 다음 날 일면에 네. 대구의 아들 네. 자랑스러운 대구. 특히 매일신문을 네. 중심으로 매일신문 아주 세게 나가던데.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네. 그날이었죠. 상을 받은 다음 날 강효상 의원이 달서병 네. 이 지역도 아니야. 네, 달서병인데 강효상 의원이 자유한국당 그 원내 회의 자리에서 네. 그 이야기를 해요. 봉준호 감독 축하드린다. 그리고 저도 봉준호 감독과 옆 동네에 살았던 인연이 있다. 이 달서구 병지역이 네. 이 남구 봉덕동 대명동과 접하는 지역은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다. 그렇죠. 대구 시민으로서 자랑스럽다. 대명동이 11동까지 있어요. 네. 엄청 큽니다. 대명동은 11동까지 있죠. 11동. 그러면서 봉준호 이 박물관 건립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봉준호 기념관도 아니고 네, 박물관. 봉준호 영화박물관 네.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 선빵 네. 날렸죠. 네, 선빵을 날리자마자 네. 네, 네.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보도자료가 쭉 예비보도 들어와 있잖아요. 네. 야 이거다. 딱 제일 먼저 보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장원영 아니야? 아니요 배영식. 배영식. 네. 이 중남구 지역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배영식 예비후보가 네.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한 가지도 아니고 강효상 의원은 영화박물관 한 개였잖아요. 배영식 예비후보가 이렇게 했습니다. 봉준호 영화문화의 거리로 우선 지정을 하고 생가터 주변을 생가터. 네. 네. 그 동네가 지금 카페 골목이 네, 조성된 네,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카페들과 함께 연계해서 네. 문화거리로 조성을 하고 여기서 등장합니다. 네. 중구의 김광석 거리와 연계시켜서 중남구의 관광 시너지를 극대화시키겠다. 예, 이창원 대표가 만들었던 네. 기획했던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오늘도 갔다 왔어. 씨발 진짜. 네. 또 나오는 네. 힘들어 죽겠네. 또 진짜. 얘기가 나오는 김광석 다시 그리기. 네. 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네. 봉준호 생가터 복원. 박근혜 생가터 그거나 좀 어떻게 보지? 그거 또 세웠다면서요? 세웠다가 또 철거했습니다. 또 철거했죠. 표지판. 네. 그래서 2개가 설치됐는데 네. 그 중에 눈에 잘 띄는 거 1개는 철거를 했고 1개는 아주 작은 게 남아있긴 합니다.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구석에 놔뒀나? 네. 그 지역이 네. 서울로 치면은 명동 한가운데예요. 네네. 웬만한 거 해갖고는 눈에 띄지도 않아. 사람들 많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봉준호 동상을 또 만들겠다. 그건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것도 배영식. 배영식. 네. 여기에다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동상을 뭐 기생충 조형물 건립을. 기생충 조형물. 네. 그래서 뭐 기생충 나오는 거야? 영화 보기는 봤어? 그 서민 박사 불러야 돼. 서민 박사. 서민 선생님 아니 불러가지고. 그래서 어떤 조형물 만들지? 칼 꼽는 조형물을 그러니까. 만드나? 아니면 젖꼭지 돌리는 거 만드나? 인디안 모자 있잖아. 아 그걸로 만들면 되겠다. 요거 제시카 띠리리 그거 손가락 갖다 하는 걸로. 짜파구리. 짜파구리 조형물. 짜파구리는 가게를 차리든지 해서 팔아야죠. 네. 박정희 생가 앞에서 뭐 무슨 떡 팔듯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딴 후보들 다른 후보들이 막 질 막 수가 나와. 없잖아요. 질 수가 없으니까. 자존심 안 상하나? 그 뒷북치는 거는? 아, 근데 조금씩 네. 달라요. 만들겠다고 한 게. 네. 네. 아이템 한번 들어봅시다. 네. 이 장원용 예비 신박한 게 후보. 있나? 장원영 후보는 네. 참고로 이제 MBC 기자 출신이에요. 네. 그 장원용 후보는 어쨌든 이 컨텐츠와 좀 결합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좀 밝히면서 제2, 제3의 본감독을 배출할 수 있도록 기념관. 난 또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길래 뭐 네. 교육기관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지역 영화계 지원이라든지 이런 네.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기념관. 그러니까 그 기념관 와서 보고 아 나도 봉준호처럼 영화 만들어야지. 아니 기념관에서 라고 무슨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라도 돌리면 네.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머리가 돌아가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냐. 아니 그러니까- 좀 누구한테 물어보고 좀 공약을 그러니까 만들어. 나한테 전화라도 안 하면 되잖아. 이 차원이 아니라 나한테 얘기해도 돼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네. 그다음 이제 후보 나올 때마다 기대된다, 이제. 하나씩 업그레이드가 조금씩 돼요. 그다음 네, 그다음 도건우 예비 후보가 네. 그 자유한국당이죠. 봉준호- 네, 네. 자유한국당. 대구 전부 다 경북- 자유한국당입니다. 대구 경북 경제 민주당은 자유구역 또 창작. 가만히 있나? 민주당은 타이밍이 늦어요. 이따가 뒤에 좀 이야기할 네, 네. 건데. 요즘에 근심이 많죠. 네. 민주당 후보들이. 이 도건우 예비 후보가 네. 봉준호 명예의 전당을 건립하겠다. 박물관 기념관 명예의 전당. 네. 뭐 하여튼 그 뭐 건물부터 세우려고 하네.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박물관, 독립영화 멀티상영관, 네. 가상현실 체험관, 봉준호 아카데미 음. 유치. 그게 다 도건우 네.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어디다가 약간 상의를 한 것일 수도 있어. 딴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실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허소 달서울 예비 후보가 민주당. 네 먼저 네. 2월 10일 날 봉준호 상 받자마자 네네. 보도자를 냈어요. 아 냈어요. 근데 축하한다. 어. 축하하고 기생충 영화처럼 네. 이 서민들 네.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펼치겠다라고 할 때까지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들이 막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부랴부랴 저녁 6시쯤에 네. 그 중랑구에 출마한 민주당 그 예비 후보 이재용 네, 전 환경부 장관. 네, 그리고 전 남구청장. 남구청장, 남구청장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사장. 했었죠. 도 했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극단 남구에 있는 극단 대표를 오랫동안 처용. 네. 네. 연극인이에요. 연극협회장도 했어요. 대구 네, 연극협회장. 네, 역임을 했었다 보니까 네. 뭐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죠. 뭘 그러니까 비판해요? 이렇게 봉준호와 관련돼서 네. 기생하듯이 아, 네. 이런 공약을 내놓을 게 아니라 예술인들, 문화인들의 환경을 좀 네. 조명하고 잘했다. 네, 이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뭘 할 수 네.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된다. 본인 전공이랑 이력을 살린 거네요. 그렇죠. 이재용 예비 후보는. 네, 살렸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달서구 갑에 홍석준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가 네네. 이 본인- 이번엔 네. 그 대구시 경제국장 출신이에요. 네. 아. 이 본인 페이스북에 네. 이런 글을 상을 받자마자 어. 아침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축하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네. 이게 제일 웃겨. 어떻게 가능했대요? 봉준호 감독의 개인적인 역량에다가 네. 노태우 대통령 이래로 문화 창작의 자유를 보장한 완전히 문화 창작의 자유를 허락했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이 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어허. 그리고 네. 자다가 노태우 지금 병사에서 벌떡 일어날 지금 얘기야. 그러면서 기분 좋겠네. 이어지는 게 어.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경쟁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네. 바로 자유를 허락했기 때문이다. 어. 라고 하면서 네. 이런 측면에서 노동의 자유를 빼앗는 주 52시간 제도.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네. 이런 글을 SNS에 남겨놨습니다. 아, 뭐, 그 노동 그렇게 오래 해가지고 영화는 언제 보나 그러면? 그러니까요.
소비자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구만. 이제 이게 전형적인 수레이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스토리와 스토리텔링 네. 이걸 이제 헷갈려하는 네. 문화 콘텐츠에서 이게 굉장히 이제 비아마추어 그러니까 비아마추어 아니라 비전문적인 네.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봉준호 감독이 대구 출신인 거는 맞지 이건 팩트니까 이건 네. 스토리죠.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지역사회 컨텐츠로 텔링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떻게 하면 법과 제도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 네. 정치인이거든. 네. 기념관이고 박물관이고 나발이고 그거는 영화인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알아서 해요. 그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네.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겠다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지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나오는 수준이에요. 딱 그 수준이에요. 나는 나 진짜 이거 보면서 난 너무 그러니까 웃기더라고. 나 이거 받으면서 네. 100%다 예측했거든. 저도 예측했어요. 언놈 이거 써먹을 거다. 근데 네. 나오면 나올수록 더 가관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기생충 조용훈이 등장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후보들이 좀 애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정치인들이 이 우리 아직까지 우리의 이제 문화 컨텐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고. 저는 또 조금 이번에 감동받은 것은 네. 이게 나오고 나서 여론이 확 바뀌었어요. 맞아요. 어떤 여론? 기생하려고 하지 마라.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봉준호 감독이 대표적인 블랙리스트 네. 감독이었잖아. 네, 네. 그럴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그러니까. 이런 걸 써먹으려고 하나. 네. 그러니까 시민의식이 그만큼 성숙해져 있는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 시민의식의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나름 네.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람 유명인 이름 해가지고 성공한 김광석 이 분야에서는 조금 내가 한번 해봤는데 내가 정말 한번 해봤는데 네. 산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무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의 역할들은 네. 지금 딱 얘기 나왔던 게 뭐 박지성 거리 네. 뭐 박주영 축구장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 네. 그리고 근데 그거 스포츠하고 문화예술은 또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포츠는 은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술인들은 은퇴가 없어요. 네네. 이 사람의 영화의 인생, 봉준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 인생 시작이라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훨씬 더 큰 감독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앞으로 펼쳐질 것이 이 기념관, 박물관에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봉준호의 현장을 더 잘 만들어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은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의 예술혼을 창작혼을 불태울 수 있도록 네.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박제화시키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떠나고 나서 먼 훗날에 후배 예술인들에 의해서 역사적 평가를 할 거예요. 네. 그때 잘 도와주면 됩니다. 그때 대구가 어땠는지 지금의 대구에서 할 일은 봉준호가 대구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꼈었고 그런 것들을 잘 질문을 할 때지 그 네. 답을 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산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또 한 가지가 아까 스포츠랑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스포츠의 경우에도 좀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은퇴하기 전에는 이거 그러니까 하면 안 하면 된다. 안 돼요. 박주영 축구장 하면 안 돼. 은퇴하기 전에는 하면 안 된다. 박주영 축구장 만들어 놓고 네. 이 박주영의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박주영 축구장의 가치마저도 사실 네. 이렇게 바닥으로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컨텐츠 문화 예술 정책을 혹시 컨텐츠 정책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컨설팅비를 좀 네. 비싸게 받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뭐 대구시도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BTS 거리 때하고 비슷하거든 맞아요. 지금. BTS 거리는 BTS 멤버 중에 2명이 대구 출신이에요. 슈가하고 B. 예, B. 그때도 이 근데 얘기가 그거 나왔는데 얘기 나왔다가 철회됐죠. 아니 소속사가 소속사에서 받겠냐고 반대했어요. 네, 이거를. 소속사에서 반대했죠. 그리고 이것도 봉준호가 받겠냐고 자기가 뭐 이게 좀 관련 있다고 갑자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기념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럴 것 같아? 말도 안 되지. 네.
그래도 행정은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조금 나왔어요. 대구시가 내놓은 거는 대구시가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대구 시민주간 네.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21일이 대구 시민의 날이거든요. 2월 21일이. 네, 올해 처음으로 날짜를 바꿨어요. 네. 네, 이 국채보상운동 시작한 날이죠. 시작한 날. 이전에는 이전에는 뭐였어요? 10월이었는데 그때가 대구 직할시가 된 날을 승격일. 날. 승격에 기념한 날이었는데 이게 별 의미가 없는 날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죠. 2월 21일과 2월 228이 있으니까 네. 2월 28일까지 대구 시민 주간으로 만들었죠. 권영기 네. 시장이 이건 되게 잘한 일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대구 시민의 날 행사에 본감독 초청을 한번 해보겠다. 네. 그리고 될까나? 뭐 접촉은 해봐야죠.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초청해서 감사패를 전달하겠다. 그리고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네. 못 오게 되면 영상 메시지를 본감독에게 보내겠다. 네. 네. 근데 여기서 뜬금없이 나온 게 6월에 열리는 뮤지컬 페스티벌 네. 홍보대사로 본감독을 위촉해보겠다. 거기서 이제 선을 넘는. 맞아요. 네. 이성균이 얘기하잖아. 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차 안에서 아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우리 김수민 의원의 작품이었던 구미 독립영화제. 네네. 네, 없어졌지만. 네. 그리고 대구 그거 왜 안 살리는데? 장세용 시장한테 얘기 좀 해봐요. 대구 기자가. 오늘 제가 대구 대구 경북 독립영화 협회에서 여기 지금 사무실 이전해야 돼가지고 계약 종료됐는데 재계약을 안 해준다. 건물 나가야 돼. 주가? 그러니까 이 집 쫓겨나게 생겼다. 원래 있던 얘기하면. 식구들은 그러고 있는데. 그 원래 있는 애들은 극하고 있고 오호극장 또 그 대구의 동성아트홀 등등등 거의 뭐 지금 운영 적자를 계속해서 네네. 보고 있고. 네. 대구에는 제대로 된 영상 교육 그 교육 기관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지역에서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다 자기 비싼 KTX비 들여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네. 겨우겨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저변과 판을 만들어 줘야 될 정치인들이 네. 겨우 지금 내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봉준호 꽁문이나 쫓아다니면서 기생충처럼 붙어가지고 엉덩이 뒤에 숨어서 봉준호 형님 하면서 이 새끼들이 진짜 봉준호 그러고 같은 자빠져 있어요. 감독을 키워 보겠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다된 밥에다가 국자를 대고 주걱을 대고 있어. 주걱도 예? 똥 짝대기를 들이대가지고 말이야. 침 묻은 주걱을. 그래. 이 축제 분위기를 그냥 확마 그냥 진짜. 그러지 마세요 진짜. 나 일러준다. 그 우리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했던 김경률 회계사가 봉준호 감독과 친구야? 친구예요. 아. 잘 아는 사이고 가끔씩 네. 문자도 주고받고 그리고 자기 페이스북에 둘이 같이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사진을 올렸는데 사진이 흐릿하게 나와서 아이, 또 누가 우리- 김경률이고 누가 봉준호인지 모르겠어. 조국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니 이번에 민주당 지지층도 민주당 정치인은 딱히 사고를 안 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뭐 마치 박근혜 정권 때였으면 또 못 만들었다 이문덕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설국열차는 어떻게 만들었나 박근혜 정권 때 그거는 자본주의를 들이받는 영화인데 김연아는 어떻게 금메달 땄어? 자꾸 그러면 이렇게 아전인수를 하려고 하는 게 정말 이 좋은 작품을 둘러싼 이 컨텍스트가 아름답지 못하다. 예, 이거 좀 외신에서 조롱감이에요. 이거.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를 대구가 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대구 또 비하 발언들 막 나온다니까 한 그 뭐 영화 평론가 네. 뭐 정치적 자가 격리 상태다 막 대구가 막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최강이라고 아 최강의 평론가 그 양반 내가 나오는 방송에 나 다음 코너인데 그래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또 써져 있거든 코로나 뭐 이러면서 뭐 그분 대구 출신인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혹시 몰라. 자기가 대구라고 안다고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닌가? 정치적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막 평가하고 하는데 이러면 또 대구의 우사의 우사 그런 얘기를 하면 나는 그 현수막 막 축하한다고 또 뭐 네. 대구의 대구 예총 대구 예총 대구 경북 영화인 협회인가 협회. 네네. 그 한반대 영화 찍으시는 분들 몇 분 안 계시거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나마 이 12일 날 남구청에서는 조금은 한 발 나아간
계획을 좀 내놨습니다. 어쨌든 본 감독 고향이라고 지연을 강조한 부분은 이 예비 후보들과 똑같았었는데 그 정도는 네. 할 수 있지. 근데 축하는 할 수 있지. 남구가 그 전에 추진했던 영상 콘텐츠 산업 네. 지식센터 네. 이게 실패했었거든요. 추진을 네네. 하다가 이걸 다시 재추진하겠다. 그래서 영화를 계속 대구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영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메카로 남구를 좀 만들겠다. 아까 독립영화나 대구에서 영화하는 이야기도 했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대구에서 영화학교라고 하는 네. 프로그램이 네. 처음으로 열렸거든요. 그것도 영상 미디어 센터가 네. 이전까지 그 정부 출연 기관에서 맡았다가 네. 그가 10몇 년 맡았어요. 근데 그 영상 미디어 센터라고 하는 곳을 대구 경북 독립영화 협회가 그러니까 정말 이 영화에 애정이 있고 네. 영화인들이 맡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이런 반응들을 보일 때 실제 영화를 찍는 이 대구의 영화인들 입장에서 네. 얼마나 화가 났을까라고 싶었던 게 본 감독이 사실 한국영화 아카데미 카파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카파 출신이고 여기에서 좀 영화를 뭐 최동훈 뭐 이런 분들 다 배우고. 거의 근데 쓰시죠. 대구에서 그동안 영화인들 가운데 네. 이 카파 출신 중에 네. 대구에서 영화 작업을 한 네. 그 수성못 네. 씨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네. 그러니까 그 감독은 대구 출신. 대구 출신이죠. 감독- 대구 출신, 출신이에요? 출신이에요. 대구 출신 네. 감독이고 네. 이 대구 촬영자- 소재로 또 네, 영화를 만들었고 네. 대구 소재 영화를 만들었고 그 전에는 이 뭐 전주국제영화제 감독상도 받고 대구에 거주하면서 네. 대구에서 영화를 계속 찍고 하는데도 이 관의 협조나 이런 게 잘 안 돼서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 작품을 찍을 때도. 네. 그리고 이게 정식 영화관에 개봉도 했었고 네. 이게 유지영 감독인데 네, 유지영 감독. 여기도 그렇고 또 작년이었죠. 미장센 단편영화제 네. 이 상을 받은 김현정 감독이라고 여기 작년에 서울 독립영화제 대상도 받았고 이 영화를 찍는데 제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 새롭게 만든 작품에 제 와이프가 배우로 출연해요? 출연을 했는데 거의 24시간 종일 촬영을 하고 네. 여기에서 한 장소에서 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지원금도 거의 없는 그렇겠죠. 부족한 상태에서 네. 이 영화를 네. 찍고 있는데 이런 영화인들한테 네. 사실 정치인들이 좀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홍석준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봉준호 감독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존경을 받냐 하면 물론 영화의 뭐 퀄리티 뭐 이 연출력도 중요합니다만 네. 봉준호 감독이 스탭들 과의 관계나 특히 스탭들을 챙기는 부분. 네. 그러니까 송강호 씨가 봉준호 감독 어떤 면이 좋냐라고 했을 때 무엇보다도 밥대를 잘 지킨다. 이거는 영화 만드는 행위 자체를 노동으로 생각을 하고 네. 이 노동 시간을 준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술을 하는 것 자체를 노동으로 생각하고 밥벌이고 다들 그렇습니다. 거기에 몇백 명의 스탭들이 정말 생계를 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리고 건사하는 것으로 이 활동을 한다고요. 네네. 예술 활동 한다고요. 거기를 이해를 못하고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52시간 얘기하는 거는. 헐리우드에서 우리나라처럼 예전에 노동 또 그런 주장 나오는 거 아니야? 열심히 찍어가지고 저렇게 좋은 명작이 나왔다. 노동 시간 좀 넉넉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라이 아니야. 밤새워가며 막 모든 영혼을 다 갈아얹혀가면서 그걸 창작의 자유라는 자유라고 이름으로 생각하는 붙여서 적어도 거예요. 24시간 선거운동 해라. 이씨. 언론 길거리에서. 우리나라 예전에 12시간 이상 못하게 하는 네. 촬영을 못하게 하는 그리고 밤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심야 수당을 줘야 되는 네. 이것 때문에 영화인들이 엄청나게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헐리우드 같은 데서 전부 다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 나요. 영화 산업 네. 자체가 난리 난다고. 네. 그럼 정말 우리처럼 희생을 강요하면서 만들었던 영화와 해외 선진국의 영화 퀄리티가 뭐가 더 좋습니까? 근데 생산자적 관점에 서지 않고 네, 스푸너의 관점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뭐 격가지 얘기인데 한창 이 봉준호 마케팅을 정치인들이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막 우리 대구 지역의 예비 후보들이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 봉준호 감독이 2004년에 민주노동당 네. 예, 당원으로서 네. 적극 이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고 그랬죠. 2012년에 진보신당 네. 이 설국 열차를 찍을 당시에 체코에서 네. 촬영 중에 그 진보신당 기호였던 16번을 휴대폰에다가 네네. 인증샷을 남겨서 그렇죠. 했던 기억이 나서 네. 야 도대체 이 진보정당 후보들은 왜 뭐 하고 있나. 그러니까 직접 본인과 봉준호 감독의 인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밝히지 않고 조용히 있는데 유수민 천영길 기자가 찾았다. 네. 라고 기사에 쓰려고 네네. 뒤졌죠. 무슨 인연이? 있는지 공보물 선거 공보물 다 뒤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김수민 MC의 추천사를 조국 교수가 써줬듯이 네. 네, 조국 그게- 씨만 네. 쓴 건 아닙니다만. 네, 그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괴를 같이 했던 네. 장태수 네.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공보물을 다 찾았는데 일단 공보물에 아무도 추천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2012년 총선에 출마했으면 네. 진보신당 후보를 지지했다라는 인연이 있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2008년 총선에 출마하고 2012년 총선에는 그 2년 전에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되는 바람에 총선 출마를 안 했어요. 네. 그리고 한 명 진보신당을 거친 조명래 네. 지금 북구 갑에 나와 있는 정의당 예비후보죠. 그렇죠. 여기도 인연이 있지 않을까 싶어 찾았는데 2012년 총선에 출마는 했어요. 근데 통합진보당을 출마했어. 네, 진보신당과 관계가 없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안 될 집은 뭐 해도 안 되는구나. 인연도 없고. 네. 저도 못 먹고 뭐 이런 거지. 예. 봉준호 감독은 뭐 2004년 총선 때부터 민주노동당하고 이제 진보정당 지지 네. 선언을 해왔었죠. 계속해서. 그 뭐 그냥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민주 어쩌고 하는 거 이 정도 수준의 감독이 아니죠. 좌파 네. 감독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봉준호 감독과 그래도 김수민 네. MC가 유일하게 연이 있잖아요. 학연이요? 네, 하긴. 아니 같은 시기도 아닌데 20년 학번이 20년 좀 차이 나는데 네. 아닌가? 20년 아니고 10년. 네, 10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죠. 네. 네. 그 김경일 회계사도 학연으로. 네. 네. 뭐 하여간 축하드리고 대구는 자랑스럽게 대구 네. 시민들은 우리 봉준호 감독 생각을 할 테니까 네. 혹시나 시간 되시고 하면 지역도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봉준호 감독이 적극적으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대구와의 연이라든가 그 감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그게 되겠어요. 예, 슬슬 시동 걸어서 봉준호 그 기념관이나 이런 거 세우고 싶으면 30년, 40년 계획 잡고. 그러니까. 예, 사실 봉준호 감독도 이제 뭐 아직 노장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나날들이 남아 있고 많은 작품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뭐 이제 지금부터 무슨 숟가락 들이댈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장기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알아요? 그렇게 해서 인연을 잘 갖고야 한 2, 30년 뒤에 당연하죠. 봉준호 맞아. 스쿨이 네. 생겨서 진짜 네. 봉 감독이 내 고향에 한번 내려가서 후학들 양성해 보겠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걸 왜 지금 물을 흐리냐고. 예. 이 반응 중에서 제가 취재하면서 한상훈 대구 민예총 네. 이 사무처장의 사무처장. 반응이 그 압권이었습니다. 네. 예, 영화는 일단 보셨는지 모르겠다. 네네. 그러면서 봉준호의 기생할 생각은 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때가 되면 한번 기회 되면 네. 스타 마케팅을 했다가 실패했던 지역의 사례들 네. 또 한번 아하. 우리 가까운데 청도가 또 대표적이거든요. 전유성. 네. 네. 그것도 한번 나중에 있는 사람 이야기 한번 떨궈내는 합시다. 제가 네. 돼버렸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대구고 자지고 간에 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다시 한번 봉 감독께 축하의 말씀 드리면서 더 좋은 작품으로 또 전 세계 영화 팬들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좀 슬픈 소식
다루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 아까 전에 영화 스태프들의 노동 현실에 관한 얘기도 저희가 나눴었는데 지역 방송의 PD 한 분이 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충북 지역인데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들이 대책위를 출범시켰어요. 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저희 청주 방송에서 네. 근무하던 PD였지만 정규직이 아니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에요. 프리랜서 외주 네. PD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정규직과 유사하게 업무 지시를 받고 그리고 근무를 하고 이 업무 지시에 따라서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서 네. 여기 일이 따라가기도 하고 이랬던 PD였는데 이재학 PD. 네. 이름은. 이재학 네. PD. 돌아가시기 전에 네. 이거 관련해서 소송을 또 했어요. 주급을 네. 이제 40만 원 정도 네. 받았다고 해요. 네. 몇 시간이라고 40만 원을.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시간이 없죠. 포괄적인 계약이었던 네. 거죠. 네. 보통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좀 제가 하자고 한 이유가 뭐 저희 세 명 다 이제 그 동네 방송국들 네. 지역 방송국에 또 다 출연도 하기도 그렇죠.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언론사 특히 CJB도 그렇지만 네. 전체 언론사들이 다 뉴스에 네. 그 지역의 노동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맞아요. 비판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네. 근데 정작 지긋들은 네. 이 지경이었어. 네. 그게 주급 40만 원이었는데 네. 이 PD가 좀 올려달라. 좀 올려달라라고 하니까 잘라버립니다. 누가 잘랐다고요? 회사에서 나오지 마. 그냥 제안을 자른 게 아니라 제안을 하지 마. 너 하지 마. 이렇게 너 하지 마. 이렇게 그냥 된 거야. 파이어. 네. 그렇지. 그래가지고 소송을 걸어요. 근로자 지휘하기는 소송을 걸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청주 방송이 실질적인 사용자였다. 그렇지. 그동안 고용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근로자 지휘하기는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했습니다. 이유가 이게 뭐예요? 패소한 이유가 이거였어요. 근로계약서를 쓴 적도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보통 그렇죠. 네. 도급계약서도 쓴 적이 없어요.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 보통 근데 주장하는 너무 게 단순한 거 아니에요? 계약서는 사실 노동자임이 확실한 사람도 누가 봐도 네. 확실한 사람도 안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편의점 알바도 막 안 써주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계약서 없으니까 고용된 적 없어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지 그렇게 않습니까? 판단하지 않았어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뭐 어떤 도급계약서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이 네. 도급계약서까지도. 네, 쓰지 않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네. 증언이 필요했던 거죠.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고 네. 이 업무 지시에 따라서 고용관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따졌는데 방송국 조직이 지역 민방의 경우에는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크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재학 PD가 14년을 일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청춘 바친 거야. 씨. 14년. 그래. 청춘 바쳤어. 그동안 일하면서 주변 동료들한테 네. 그러면 증언을 좀 해달라 일하는 동료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서 자기가 봤다라는 확인서는 써줄 수 있지만 재판정에 출석은 어렵겠다. 그러니까 청주방송 쪽에서 여기 동료들까지도 네. 너 거기 가면 너도 일이 없어진다라는 추정인데 그 동료들은 직원이에요. 마찬가지로 뭐 계약 관계. 직원도 있고 직원 가운데서도 정규직 직원 가운데서도 그 이재학 PD와 관계를 오랫동안 끈끈하게 맺어왔던 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들에게 증언을 부탁했고 네. 몇몇 분들이 증언 이야기는 해줬는데 재판정에 출석해서 증언을 못한 거죠. 그러면서 소송에서 근로자 지휘하기는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네. 이게 안타까운 안타까운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 거냐 하면 방송국 조직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방송국 조직은 비정규직과 프리랜서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네. 이게 우리는 이제 방송국 좀 다니니까 그래도 잘하는데 이 청취자 여러분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잘 모르시는데 대부분 비정규직 내지는 프리랜서 집단들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네. 근데 이게 작가들 그렇죠. 예, 작가들
뭐 VJ들, 네. 뭐 촬영하시는 분들, 리포터들, 뭐 네. 출연자들 등등등 대부분 다 핵심 직업들이 비정규직 내지는 프리랜서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찍소리도 못해요.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다른 데 비정규직들은 그래도 4대 보험이라도 들어가고 근로계약서라도 쓰고 하지만 방송 작가들, 네. VJ들 그냥 건발건이에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노가다하고 똑같아. 씨발. 근데 일용직이죠. 근데 지역 방송들 같은 경우에 이해는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방송 환경이 이명박 때 이후로 네. 그 종편들 막 생기면서부터 개판이에요. 동네 방송국들 문 닫을 지경이야. 네. 정규직들도 일부 방송국들 같은 경우는 진짜 월급도 못 줄 지경까지도 갑니다. 네. 이해 한방이다만 이때까지 그냥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들에 대한 대우가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이 터지잖아. 근데 아무도 안 나섰잖아. 네. 또 우리가 다 죽인 거라고. 나 이거 보다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근데 최근에 작가들 같은 경우에 노조들 만들었어요. 방송작가 유니온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계약서라는 거를 쓴다고요. 얼마나 웃겨요. 20세기가 한참 지났고 지그들이 뉴스에서 맨날 그 뭐 노동 현실에 대해서 네. 뭐 비판하고 하는 것들이 새끼들이 그런 것들을 한 줄 안 썼다고 PD 기자들이 뭐 하고 있었냐고. 근데 내가 더 열받는 건 왜 그러냐 하면 저 네. 지역 방송국의 경우에 일반 시민들을 누가 만납니까? 일반 시민들. 지역 방송국을 봐주는 시청자들을 누가 만나요? PD들 기자들 전부 다 출입처 가가지고 시청에 들어가 있고 도청 들어가 있고 정치인들 만나고 하고 네. 있고 PD들 가만히 미안합니다. PD들 앉아가지고 그냥 있지. 전부 다 만나는 사람들 작가들이고 VJ들이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 비정규직이라고 그 방송국을 바라보는 그 방송국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비정규직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이따위로 하고 있다고. 지금 열받아 죽겠어 진짜. 너무 동네지만 짜증나. 대구 정신 차려야 돼요, 대구도. 대구도 정신을 좀 네. 차려야 됩니다. 성질나 진짜. 제가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일 작가들과 PD들, 프리랜서 PD들 그리고 이 VJ나 리포터들을 보면서 네. 안타깝고 야 이건 너무하다 싶었던 게 프로그램 폐지, 프로그램 종료를 한 일주일 전에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적이 많죠. 네. 그러니까 개편에서 계속 갈 거다 말 거다. 이거 결정 자체가 상당히 뒤늦게 내려지게 되고 네. 그러면 그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사람들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조차 네. 없는 거죠. 한 번은 대구에 있는 모 방송국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한테서 처음에 연락이 왔어요. 이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가가 연락이 와서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저희 사무실 찾아왔고 한 2차례 미팅을 했어요. 네.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면 좋고 뭐 했는데 일주일 뒤에 작가한테 연락이 왔어요. 프로그램 없어졌어. 기자님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괜찮다. 저는 뭐 어차피 뭐 출연 뭐 직업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러니까. 그 작가 같은 경우에 특히 프로그램의 성격이 바뀌게 되면 시사 프로그램에서 오락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되면 아예 고용 승계 자체에 대한 개념 그렇죠.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전공이 있는데. 네. 그 더군다나 방송국이라고 하는 조직은 저도 뭐 그렇게 뭐 다른 조직을 많이 만나보진 않지만 굉장히 독특한 조직이에요. 네. 일단은 서로가 신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직입니다. 철저히 분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조직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계급을 떠나서 자신의 전문성이라는 게 확실한 조직이에요. 네. 그리고 단언컨대 저는 방송국 조직이 어떠한 계층의 사람들이건 간에 다들 나름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처럼 뭐 취직하려고 방송 작가하고 취직 뭐 그냥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그냥 BJ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방송이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 새끼들이 늘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쁜 겁니다. 이건 진짜 방송국도 정말 이번 사건을 보고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이게 뭐 서울에서도 네. 예, 그런 스태프들의 그렇죠. 과로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분야의 미디어 쪽의 노동운동이 또 생겨나기도 했고 이 참 영화판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클 무어 네. 그 반골 기질이 있는 마이클 무어조차도 자기 스태프들을 착취했다라는 논란에 한번 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얼마나 쉬워요. 남의 노동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서 착취하는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거는 얼마나 쉽습니까? 왜냐? 자기 노력과 돈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정작 그런 걸 다뤄왔던 주체들조차도 스스로 자기 집단 내에서의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느냐. 단적으로 JTBC에 송곳이라는 네. 노동운동 만화, 네, 최규석 씨 네, 만화를 네, 네. 드라마했었는데 거기서도 일이 터졌어요. 스태프들 처우에 관련해서. 그러면서 좀 불협화음이라든지 이게 있었던 건데 좀 방송계가 이 관행을 고치지 않으면 방송이라는 게 사회 비판적 기능도 수행을 네. 해야 되는데 자격을 획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뭐 지역 방송국이었던 뭐 남녀 성비 네. 정규직 팀의 남녀 성비 보면 가관입니다. 네. 뭐 이것까지 가면 오늘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뭐 이런 문제들이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미디어 환경이나 미디어 시장이 예전과 완전히 지금 이제 방송국의 이 소위 말하는 데스크들 그러니까 간부들은 네. 방송 프로그램 채널 2개, 3개 있을 때 사람들이야. 그때 들어왔던 사람들이라고. KBS 과점적 위치에 그렇지. 있을 때 KBS, MBC 있고 네네. KBS, MBC, SBS 있던 시대의 네.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다양한 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의 미디어 환경이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네. 공중파라는 뭐 프리미엄 자체가 거의 없어지는 그런 네. 시대가 되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 법과 제도 정책이 과연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기술의 발전만큼 네. 이건 좀 되돌아봐야 돼요. 특히 지역 방송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정말 방송국이 문 닫는 일이 곧 현실화될 거예요. 그 정도로 네네. 정말 적자폭이 네. 어마어마하게 심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지역의 목소리는 제대로 담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영방송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방송의 공공성 그리고 독립성 재정적으로 확보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법과 제도를 어떻게 더 잘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방송 노동자들 이 노동 종사자들의 조건들을 더 좋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방송의 퀄리티를 더 좋게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 문제를 저는 이번에 이재학 PD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관심도 가지고 좀 이게 환기를 좀 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이분의 죽음이 아깝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잘 나가는 봉준호의 숟가락 되는 게 아니고, 예, 더 이상의 이재학 PD와 같은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지. 예, 그것을 막는 것이 더 급하고 후자가 되면 전자에 해당하는 그 크게 성공하는 문화예술인들은 또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주말판 녹음은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일요일 편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고 이 두 분은 또 다음 주 월요일 편에서 변함없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문을 외우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아수라 바이바이타.